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재회,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좀 많이들 검색하시더라고요.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 재회 가능성 이런 거 많이 검색을 하시던데, 아무래도 본인들 상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절망스럽고, 혹시나 나 같은 사례가 재회가 될까? 이게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진짜 그 재회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상담사 입장에서 너무나 재회시키기 어려운 케이스 요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이 있는지만 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이 어려운 케이스는 뭐냐면 사실은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상황으로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뭐 상황이별이라든지 뭐 장거리 연애 이별이라든지 뭐 회피형 이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환승이별 막 이런 거 잠수이별.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담자분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재회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분의 성향이. 근데 이제 그 성향 중에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극불한 성향일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극불한 형인 것 같다 싶으시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날 재회를 시키려고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구나, 이걸 좀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불안이라고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내담자 스스로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선생님이 이분을 재회를 시키려고 하면서 느끼는 그 어떤 힘든 감정들, 선생님도 결국은 감정 노동자니까 어떻게든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담자분들을 대할 때보다 사실은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내담자가 극불안인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대체 극불안은 뭐냐? 극불안은 뭐냐면, 자, 애착유형은 들어보셨나요? 애착유형은 정말 쉽게 얘기해드리면 사람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인간관계가 다 다를 테니까 관점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 관점들 중에서 좀 유형화를 시켜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의 반대가 회피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형이랑 회피형이 약간 믹스된 형태로 나타내는 게 공포회피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애착유형 이론에서는 안정형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연애 자격에서는 안정형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애착유형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많은 얘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짧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애착유형 이론이 제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 드린 설명이고, 원래는 애착유형이라는 거는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를 바라보기 위한 이론이에요. 심리학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도 아니고 양육자와의 관계를 지금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애착유형이라는 게 연애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극불안형 같은 경우에 그 재회가 정말 어려운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극불안형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린 애착유형들 중에서 불안형이랑 많이 가까워 보이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안형의 특징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불안형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로맨틱한 타입이세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로맨틱한 장면들이 나오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그거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약간 소유욕이나 질투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좀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되지가 않을 때, 혹은 상대가 날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굉장히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좀 그런 타입이긴 하거든요. 선생님,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안형만 그래요. 불안형만 그렇고, 한편으로는 불안형의 기질이 약간 섞이신 공포회피형도 가끔은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기질들이 굉장히 좀 극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극불안형이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내가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가 자꾸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난 항상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엔 내가 좋다고 다가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서 식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분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불안형 분들도 물론 화를 내기는 하는데 극불안형 분들처럼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사실 되게 믿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믿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못 믿겠으니까 믿고 싶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대화가 통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에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대화량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안할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분들도 불안하거든요. 회피형도 제외하고 싶으면 불안해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똑같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고 내담자가 뭐 5명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중에 1명 극불안이면은 나머지 4명이 불안할 때 연락을 보내는 양과 이 1명 극불안형이 보내는 연락의 양과 뭐가 더 많냐면 극불안형 하나가 보내는 연락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본 거 중에 정말 잠깐 안 보고 있으면 200톡이 쌓이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물론 상담이 보통 이제 플랜 상담이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정말 그 단회 상담이라고 하면 전화 상담이 70분이에요. 70분에서 상담은 원래 끝나는 게 맞지만 이제 그렇다고 어떻게 끝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 주시면 답변도 뭐 카톡으로라도 해드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걸 보통들은 아시니까 좀 불안하더라도 이렇게 적당히 보내시거든요. 많아봤자 뭐 이렇게 그쵸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보내시거나 정말 좀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30개 뭐 20개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극불안형 분들은 진짜 수시로 보내세요. 그 내용도 막 길어 엄청. 그래서 좀 내가 그런 타입인 것 같다. 내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의문스럽고 저것도 의문스럽고 좀 약간 내가 정말 저게 맞을까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상담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극불안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너무 배신감을 크게 느끼시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뭐 내담자분이 뭐 상대분한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뭔가 얘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그 얘기 하나 한 걸 갖다가 고려를 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하셔. 그것만으로 배신감을 되게 크게 느끼시거든요.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누구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오늘 얘기 드릴 게 아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료 드리거나 하는 게 시간적으로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설명을 들으면은 납득이 가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상담 일적으로는 추가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이시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특별하게 좀 케어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분들이긴 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이렇게 내담자를 가리겠어요? 그냥 믿어주시고 오시니까 다 잘해드리고 싶은 거긴 한데 그 와중에서도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더 챙겨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요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어땠을까? 내 눈에도 이게 보이는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본인들 생각에 본인들이 좀 약간 남들보다 배신감이나 분노가 큰 것 같다. 혹은 남들보다 내가 사람을 잘 못 믿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극불안형이실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감정들 때문에 연애가 많이 좀 어그러지시거든요. 그리고 이 어그러지는 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표출을 하시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분들 입장에서 이 강한 배신감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상처를 많이 입은 상황인 거지.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내가 어루만져주고 달래주는 게 필요하거든. 내가 상처를 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극불안형 분들이 또 자존심도 되게 세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준 건 알겠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이해는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저게 상처가 돼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넘어갈 순 없느냐? 뭐 이렇게 어쨌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내가 먼저 좀 챙겨주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자존심 상하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위로가 필요한 건지 또 장시간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면 왠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싶으신 분들이 극불안형이세요. 이런 분들이 재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조급하세요. 되게 조급하고 되게 작은 거에도 배신감 느끼고 상처를 느끼시기 때문에 상대가 뭔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너어톡을 기껏 보냈어. 정말 내가 자존심 다 낮추고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재회를 하려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정말 짜내가지고 정말 큰 용기를 내가지고 보냈는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것만으로 굉장히 정말 난 절망에 빠진 것 같고 죽어도 재회가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자 한마디 하는 이 상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한다든지 나중에 보자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돌발 행동들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좀 그 뒤에 감당해 주시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분명히 초기 상황을 보고 이 초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풀어가면 재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재회 시나리오를 그려드리는 건데 그 시나리오 중에 요만큼을 했어. 근데 요만큼에서 갑자기 뭐 화를 내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은 이걸 다 또 시나리오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집어야 되는 분량이 극불안형 분들 중에 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조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재회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자꾸 돌발을 하셔서 그래요. 돌발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여유 있어야 되거든요. 재회라는 게. 왜냐면은 저 사람이 나와의 연애를 감당을 못하겠다 싶어서 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애가 다시 되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급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그분들이 기댈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바뀌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바뀌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재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회가 분명히 이별에서부터 재회까지 결심이 진행이 되려면 이게 단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너무나 다른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보수야. 근데 진보로 넘어와.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보수에서 진보로 가는 데까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기사 하나 읽으면 진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야. 좀 많은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별에서 재회로 넘어가는 것도 그런 많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배신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 과정을 굉장히 단축해서 생각을 하려고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작은 노력을 하나 했으면 그냥 이것만으로 재회가 돼야 되고 이것만으로 저 사람이 무조건 날 다시 사랑해야 되고 사랑도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전처럼 날 다시 사랑해줘야 되고 그런 요구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쵸. 아까 얘기 드린 것도 상담사 입장에서도 설명해드리기가 좀 양이 많고 이해를 시켜드리기까지 이해를 시켜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발을 하시고 그리고 또 돌발을 하시고 나시면은 또 굉장히 너무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오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또 막 난 너무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원망의 말을 많이 쏟아내시는데 또 그걸 풀어드리는데 또 시간이 걸려. 이걸 결국은 그렇게 원망을 하시다가도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 대부분. 그러면은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챙겨드려야 되는 분량이 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 분량을 다 챙겨드리면 결국은 플랜을 하셔야 되는데 후속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플랜 상담 정도는 하셔야지 이걸 챙겨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플랜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신감과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두 번 시도를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불안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요거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배신감과 분노를 크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남들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 나한테는 크게 상처가 되는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약간은 내 옆에 있었던 사람,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배려를 해주고 신경 써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결국은 그 관점이 있으셔야지 연애가 오래가는 거고 연애가 내가 주는 대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 다른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을 수 있어야지 연애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만 생각을 하시려고 하시면 사실 연애가 진행이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제가 봤을 때 상대분 감정에 공감을 좀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상처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접들이 있는 거야. 이 대접들이 아니고선 난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그 대접을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해주지 않았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사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아 이래서 그랬나 보다 이런 고민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 사람 관점에서 나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되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 영상도 상처가 되실까봐.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플랜을 맡아주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 못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유튜브로라도 조금은 좀 정말 사실을 알게 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정말 제가 좀 어려운 케이스는 지금 얘기 드린 극불안 성향, 조급하신 분들, 너무 성격이 급하신 분들,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크신 분들, 본인이 극불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성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이걸 담당해주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이분들을 케어를 해드리는 게 좀 남들에 비해서 어렵기는 해요. 여러분들 재회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성향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재회에 분명히 방해가 되는 성향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좀 짧게 얘기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좀 상담 못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사실 되게 많은 솔루션들을 알게 모르게 풀어드리거든요. 단톡에 계신 분들은 항상 얘기를 해주시지만 상담 받고 유튜브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게 보인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못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유튜브라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난 영상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1대1로 맞춰서 좀 듣고 싶다, 난 정말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진단이라도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안내 부분 나가니까 진단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은 맞는 게 어떤 건지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꼭 상담까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의논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너무 힘드시면 또 털어놓으시고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릴게요.